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 권익재입니다. 오늘은 구강암 조기 발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전완병소의 이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강암이란 혀, 볼, 점막, 잇몸, 턱뼈 등에 발생하는 악성 종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른 암에 비해 예후가 좋지 않고 치료 후 발생하는 저작, 발음, 안모 등의 장애로 치료하기 까다로운 암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강암은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1, 2기의 초기 구강암과 3, 4기에 진행된 구강암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2기의 초기 구강암은 종양의 크기가 4cm 이하이고 깊이가 10mm 이하이며 임파절 전이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반대로 3, 4기에 진행된 구강암은 크기가 4cm 이상이거나 깊이가 10mm 이상이거나 임파절 전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구강암의 조기 발견, 즉 1, 2기일 때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강암으로 치료받고 완치될 확률은 평균 50% 정도로 초기에 발견되면 80에서 90%가 완치되지만 진행되어 발견되면 완치율이 약 20% 미만에 그칩니다. 또한 초기에 발견된다면 절제량도 그만큼 적어져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완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구강암면외과학회 구강암연구소에서 조사한 보고를 보면 구강암 환자가 처음에 병원에 내원했을 때 약 70% 이상이 3, 4기 정도로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구강암은 입안이라는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발생하기에 상식적으로는 다른 암에 비해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며 3, 4기에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초기의 구강암과 전완병소는 단순 구강염증과 간별 진단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구강을 살펴보는 전문가들도 초기의 구강암은 구강 내 설염이나 치은염과 혼동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동영상에서 초기 구강암과 전완병소에 대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따라서 구강 내 전완병소를 미리 파악하고 관찰한다면 구강암으로 진행되었을 때 초기에 바로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완병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상 점막에서 구강암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이는 그림은 구강 점막에서 발생되는 구강암의 진행 과정을 보여줍니다. 정상 점막 세포들이 수가 많아지는 과형성이 일어나고 더 진행되면 크기와 모양이 불규칙해지는 이형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형성이 일어난 단계를 우리는 전완병소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암세포가 발생을 하게 되고 기저막을 아직 뚫고 내려가지 않은 상태를 상피내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강암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암세포는 끊임없이 분열만 하는 미분화 세포 덩어리입니다. 대표적인 특징이 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고 여러 개로 보이며 불규칙해집니다. 이런 특징으로 과도하게 증식을 하고 인접조직으로 파고드는 침윤성을 지니며 혈관이나 림프관을 통해 다른 조직으로 전이되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런 암세포는 정상세포에서 갑자기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보았던 것처럼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강암으로 진행되기 전에 의심해 볼 수 있는 병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전완병소로 판단할 수 있는 구강 내 병변은 크게 적색, 백색, 흑색 병변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적색 병변은 우리가 홍반증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구강 점막의 각하층이 떨어져 나가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약 14%에서 많게는 50% 정도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백반증으로 불리는 백색 병변입니다. 각하층이 두꺼워지는 것으로 이 경우도 앞서 홍반증보다는 낮지만 약 1%에서 15% 정도는 구강암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정기적으로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백반증과 홍반증이 동시에 보이는 경우는 구강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더 높아지므로 더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흑색 병변입니다. 멜라닌 세포에서 생기는 암인 흑색종이 구강 내에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 내 흑색 병소는 단순 멜라닌 침착에 의한 것이 많으며 이는 정상적인 색소 침착입니다. 하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병소가 점점 진해지고 넓어지고 두꺼워지며 증식성으로 진행된다면 흑색종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구강 내에 발생하는 흑색 병소도
흑색종으로 진행하지 않는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중 백반증을 예로 들어 어떤 병변을 가지고 있을 때 병원을 찾아 조직검사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초기의 백반증은 과각화가 일어나 있으나 그 성상이 전체적으로 균일하고 경계가 비교적 명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백반증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진행하지 않은 경우이며 더 진행하지 않는지 정기적인 체크를 하는 정도면 충분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백반증이라도 더 진행된 경우는 다릅니다. 이는 병리학적으로 볼 때 세포 이형성이 더 진행된 경우입니다. 표면이 불균일하고 거칠어지며 경계가 명확하지 않게 변하는 경우, 증식성으로 변하는 경우, 그리고 중간에 궤양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 이런 경우 더욱 진행된 백반증이자 이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미 전환병소로 진행되고 있다는 신호이기에 반드시 가까운 병원을 찾아 조직검사를 해보고 정기적인 체크를 할 것을 권유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반드시 전문의 검진을 받을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낫지 않고 2, 3주 이상 지속되는 입안 궤양이나 불균일한 입안 적색, 백색, 흑색 병소가 있는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구강암면외과 전문의에게 검진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또한 구강 내부나 목에 혹이 만져진다면 종양이 원인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자기 이가 흔들리거나 치아 주변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경우 치은암에 의한 치주 소실일 수 있기에 검진이 필요합니다. 구강암은 구강 점막에 생기는 암이 80%일 정도로 흡연 등의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정기 검진을 통해 초기에 발견한다면 최소한의 후유증으로 완치가 가능합니다. 본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구강암의 전환병소에 대해 잘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예후를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암면외과 권익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